안녕하세요. 2023년으로 해가 바뀐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월 중순이 되었네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낭만무지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첫 곡 임영웅의 무지개로 문을 엽니다. 오늘 하루 어땠었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쉬지 않고 달려왔던 길에서 나와 함께 쉬어가요.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볼까요? 평범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 가득한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힘껏 살다 보니 무뎌져 헝클어진 머리도 괜찮다며 그댈 안아줄 사람 바로 그대 곁에 있죠. 까만 선글라스 하나 챙겨서 떠나볼까요? 평범해도 좋으니까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행복 가득한 배낭 하나 메고서 답답했던 일상과 도심을 벗어나 뚜뚜루뚜뚜뚜뚜 떠나볼래요. 언젠가 비가 갠 후 하늘에 드리워진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랏빛이 선명한 무지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생길 것처럼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아직도 그 느낌이 생생한데요. 생각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무지개는 가슴을 설레게 하고 막연한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 낭만 무지개는 무지개가 주는 그 설레임과 모두 다 잘 될 거라는 다독임과 위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 가수의 무지개는 저희 낭만 무지개의 공식 주제가가 되었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일상에서 늘 긴장하며 힘을 주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해야 할 일들로 가득한 삶에서 힘을 빼고 편안해지고 싶을 때, 삶의 위안과 활력이 되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낭만 무지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가고 싶고 언제든 가볍게 떠나고 싶은 장소나 여행지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맛집을 찾아서 먹는 즐거움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낭만 무지개는 3060의 연령층을 아우르며 함께 공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의 4명의 진행자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특징이자 장점이죠. 이상으로 4인 4색의 개성이 묻어나서 더욱 다채로운 여러분과 함께하는 낭만 무지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가시죠.
오늘의 MC 추천 음악으로 1980년대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가수 이재성의 그 집 앞이었습니다. 리듬은 경쾌하지만 떠난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호소력 짙은 곡이죠. 30여 년 전의 감성을 소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코너 1. 그곳에 가고 싶다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전주의 이곳저곳,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고장 전라북도의 여러 곳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본인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덕분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명은 김예원이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저 닉네임을 헨리 혜성의 헨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상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네, 오늘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다 가본 덕진공원을 다녀왔는데요. 전주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여행객들의 관광 명소인 덕진공원에는 전주시 향토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고려시대의 3층 석탑도 있고요. 산책하다 보면 신석정, 청사초롱, 취향정인 정자가 있습니다. 즐길 거리로는 그네가 있는데요. 혹시 타보셨을까요? 타봤어요. 네, 타봤어요. 오, 잘 안 굴러져서 문제인 거지. 맞아요. 그게 무릎을 굽혔다 뺐다 해서 무릎을 반동으로 해서 타는 건데요. 저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주 8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덕진 체련의 절경을 가진 덕진호는 매년 6월이면 연꽃이 피기 시작해서 8월 초까지는 연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되었던 연화교와 연화정이 전통적인 분위기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석조로 새로 건축된 연화교는 넓은 호수에 연꽃으로 가득 피어있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고요. 아치형으로 건축된 무지개 다리도 있습니다. 연화교는 포토존으로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도 작년에 인생사진을 찍었다고 저희 핸드폰으로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요. 한옥의 운치와 연꽃이 보이는 사진을 보니 저도 가서 인생사진을 찍고 싶더라고요. 근데 옆을 찍으니까 옆면을 보니까요. 되게 나이도 표도 안 나고요. 되게 감상적인 그런 느낌이 늘더라고요. 진짜 인생샷이었구나. 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도전해봐야겠어요. 네. 생태와 문화 그리고 전통이 어우러진 한국 전통 정원으로 새단장하고 있는 덕진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출렁다리도 거닐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예전에 덕진공원으로는 추억의 장소로 소풍, 결혼, 여행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덕분네님도 소풍으로 덕진공원에 온 적이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 크리스탈 심이 열심히 지금 그려지는 것처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출렁다리 또 알고 그네, 연꽃, 취향정 이렇게 많은 기억들이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덕진공원의 대표적인 것 같아요. 조금은 바뀌었는데 도서관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는 덕진공원은 소풍, 지금으로 말하면 현장 체험이잖아요. 걸어서 전교생이 덕진공원으로 소풍을 가서 도시락을 까먹고 또 한 가지 웨딩 촬영도 거기에서 해도 손색이 없게 정말 예쁘게 나왔었어요. 아, 웨딩 촬영하니까 또 갑자기 옛 기억이 소환되네요. 제가 몇십 년 전에 덕진공원에서 웨딩 촬영을 했답니다. 오, 와. 친구들하고 예쁘게 같이. 나왔겠어요. 아니요, 그때 살이 쪄서 빵떡 같았습니다. 연상 안 돼요, 선생님 지금. 네, 그래도 날씬한데. 이쁘셨을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건 여자 친구들하고 갔는데 남편 측 그 신랑 친구 한 분이 따라오셔가지고 아마 우리 여자 친구 중에 한 명이 마음에 있었던가 봐요. 와. 저의 드레스 가방을 들고 끝까지 참여했던 그 친구분이 생각납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웨딩 촬영 때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해가지고 다 같이 네. 촬영했던 저도 덕진공원에서 촬영하긴 했네요. 아, 그랬어요? 네, 덕진공원 팔북도 다리 엄청 멋진 그 레트로 감성이 묻어나는 그때 당시에는 핫플레이스 웨딩 촬영이었던 그랬어요. 예.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네.
네, 저는 남편과 결혼 후에 덕진공원으로 데이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낭만이 있어 보여서 오리배를 처음 탄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리배가 극한 체험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극하시요. 굴러서 네, 처음에는 신나서 멀리 갔어요. 진짜 처음 탔으니까 얼마나 이 열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힘차게 멀리 갔다가 다시 몰랐어요.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노는 점을. 안 졌잖아요. 네, 다리가 그러긴 한데 아프잖아요. 다리가 네. 그래서 서로 야 네가 해 내가 해 이러면서 제가 만약에 남편 결혼 전에 여기를 왔으면 남편이 멋있게 끝까지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겠네. 네, 좀 아쉬웠어요. 그 아쉬웠겠네요. 저도 사실은 오리배 기억이 있어요. 오리배 타러 가면 예전에는 출렁다리 다리 밑으로 들어가면 안전요원들이 호루라기로 불어가지고 음악 나오는 그 스피커에 대고 몇 호 오리배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막 애기들도 놀래고 우리 신랑도 놀래고 어머 어떻게 니네 아빠가 조정할 거야. 조정은 안 돼. 그리고 결국은 안전요원들이 와서 빼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선생님들과 다르게 많이 타진 않았지만 제가 신나가지고 막 굴르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 별로 없나 봐요. 덕진공원 오리배에 대한 추억도 있지만 덕진공원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1년에 한 번씩 7월 달에 연꽃이 필 때 조찬 모임을 거기서 한답니다. 조찬 모임을. 네. 오, 1년에 한 번씩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모이지만 그 아침에 하는 조찬 모임은 그 1년에 한 번 하는데 연꽃이 필 때 이쁘겠다. 대개 7월 초가 돼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사진 찍는 그 작품 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또 뭐 우리 친구들 뭐 노래하는 것도 보고 아무튼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는 멋있네요. 거예요? 그렇죠. 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더 좋겠다. 예, 올 7월 달도 기대가 되네요. 저희도 금방 가고 오니까. 싶네. 굉장히 한번 조찬 다 같이 모임 가볼까요? 은근 괜찮아요. 조찬 모임은 아침에 일찍 아침 만나시는 6시 거예요? 반에 모여서 너무 빨리 7월 만나시는데요? 달에 7월 달에. 예, 아침 6시 반에 모여서 한 바퀴 돌고 네. 가지고 온 간식도 먹고 오. 뭐 노래도 부르고 고성방가 수준 아니게 조그맣게 노래도 부르고 콩나물국밥으로 아침을 먹고 9시경 헤어져요. 노래는 그 집 앞. 우리 친구 중에 또 임땡땡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나름 가수예요. 그래서 이제. 가수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친구가 리드해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초대 손님으로 모셔볼 수도 있어요. 모시고 싶네요. 네, 꼭 불러주세요. 네. 그런 추억이 갑자기 또 소환이 됩니다. 네. 네. 다음 또 소개할 곳이 있다고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덕진공원 안에 있는 그 연화정 도서관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예전에 덕진공원의 중앙 자리에 있었던 연화정 정자랑 매점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네, 그 자리에 연화정 도서관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작년 6월 달에 개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하는 특성화 도서관 중에 하나로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책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연화정 도서관에서 이 주제는 한국의 멋과 전통적인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옥 도서관으로 한옥의 목구조를 채용하고 점선면 3가지가 한국의 목구조인데 여백, 점찍다, 채우다, 점선면 뭐 이렇게 5가지로 사인물들이 이렇게 코너를 자리 잡고 있고요. 점찍다에서는 전주에 관련된 전주를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이라든지 전주 음식, 또 전주 방언 등 전주의 정체성들을 관련된 책들을 비치하고 있고요. 또 채우다 코너에서는 한류에 요즘에 그 인기가 많잖아요. 이 한류에 관련된 책들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재밌는 방탄소년단 이런 관련된 내용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웹툰이지만 문학성과 한국의 문학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 받은 수상 작품들도 배치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또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은 한국 작가분들의 원서, 번역본, 일본 어판 등도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서간 하단 서간 쪽에 보면은 원서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도서관 방문하시는 외국인 분들한테도 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책들을 배가해 놓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도서관 처음에 들어가 보면 전면 서가 쪽에 민화에서 볼 수 있는 책과도를 차용해서 만든 서가로 이용자분들도 바로 들어와서 시선이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큰 서가로 해놓고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정래, 최명희 작가라든지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많은 코너들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이 코너들을 잘 이용해 보셔가지고 책도 재미있게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또 뭐 연화정 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저도 연화정 도서관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헬리님이 연화정 도서관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어서 저는 겨울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겨울에는 가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작년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피해 도서관에 갔었는데요. 도서관 안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책을 읽기에 너무 좋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최적의 장소였겠어요. 산들산들 부는. 맞아요. 바람에, 제가 신선이 에어컨 됐던 바람에. 그런 오. 곳이었습니다. 그거 그 인생샷도 여기에도 잘 나온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두 분 설명해주신 도서관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또 한 곳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도서관을 지나서 덕진공원 후문 쪽으로 소리문화 전당 방면에 덕진공원 안에 놀이터가 하나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세 분은? 네. 네, 거기 숲놀이터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체험거리, 볼거리가 있으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아니면 여기 오시는 분들도 많이 가셔서 즐기고 휴식 공간에 놀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놀이터 이름이 혹시 있을까요? 마음껏 숲 놀이터예요. 야호. 야호, 맘껏 숲 숲 놀이터. 놀이터. 네. 그리고 여기는 체험도 있고 그러니까 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체험 신청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본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가셔서 겨울에 공원을 산책하고 연화정 도서관에 들려 잠시 책을 보는 여유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삶이 지치고 버거울 때, 어깨가 무거울 때, 잠시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수다 떨며 차 한 잔의 여유와 위안이 느껴지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낭만무지개입니다. 헬리님과 크리스탈님도 또 좋은 곳 다녀오셨다고요? 소개해 주시죠. 네. 동문 헌책방에 다녀왔는데요. 예전에는 동문거리가 책방 골목으로 이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줄줄이 이렇게 책방으로 줄이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가보니 책방에는 1층, 2층 지하로 되어 있었고요. 1층 벽면 서가 쪽에는 서가명이 찬란한 기억이라고 해서 그때는 반짝반짝이라는 코너에 시대별 베스트 그리고 내 마음의 두근두근 코너 명사의 추천 도서 등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전시 서가에도 가슴이 콩닥콩닥이라고 해서 예전에 금서 해놓았던 책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입구에 금서 책이 있어서 좀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가슴이 콩닥콩닥이란 책이 금서였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정치, 안보, 규범, 사상, 신앙, 풍속과 같은 책이었는데 책 안을 잠깐 봤는데 못생긴 괴물이라든지 벌거벗은 아이의 나체 등이었는데 좀 귀엽게도 느껴졌고 그런데 이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못했던 시절이라서 이게 금서여서 조금 이제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 금서 옆쪽으로는 왼쪽에 유리장이 있는데 그 안에는 1960년에서 1980년대 동문거리의 책방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아, 네. 네, 저한테만 몰래 보여주셨는데 샘본책이라고 해서 살짝 머리가 아프긴 했지만 수학책도 살짝 봤는데 도표와 같은 그림표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놀랐었고요. 그리고 작가의 친필 추천 도서가 전시되어 있었고 또 그 밖에도 이런 명사 추천에 대통령, 정치인, 연예인 등과 같이 이렇게 추천한 책들을 전시해 놓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글귀가 헌책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미래로 나아가는 달이라고 멋진 말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뒤쪽으로는 북큐레이션이라고 해서 달력 책장에 있는데 월마다 기념일 및 주제에 맞춘 일별자 도서를 앉아서 읽어보실 수도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테라스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데 빨간 의자도 있어서 사진을 꼭 찍고 싶더라고요. 빨간 의자요? 네, 그러니까 거기 책방에 오시는 분들이 기념으로 빨간 의자에 앉아서 사진도 찍으시고 이런 공간을 마련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벽면 또 서가의 발견의 기쁨이라고 해서 뭐 스터디셀러라든지 아니면 심플 라이프, 세상을 여행하는 더 나은 방법, 교양서적, 그리고 문학상, 영화 원작 소설, 도서관, 독서, 뭐 테마별로 보는 아동 도서 등 여러 가지들이 작품이 있었고요. 또 뭐 책마수, 책작공, 책 나눔 해가지고 네 이런 작품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 좋은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온 도서랑 1대1로 해서 자유롭게 기증과 막교환도 가능하시고요. 또 지하 코너에 가면 캠핑장과 굴속 다락방, 추억방 등으로 되어 있어서 옛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그 가족분들이 같이 가셔서 아이와 손잡고 만화책이나 옛 교과서, 금서, 잡지, 희귀본 등을 보고 오시면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지하에 가서 그 만화를 보고 온 적이 있어요. 네네네. 예전에 저는 굉장히 만화 광이었거든요. 네. 저도요. 순정 만화. 순정 만화. 네. 나도 푸른 산호초. 제목은 만화 안 나지만 제목이었어요. 저는 만화책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도서관에서 만약에 만화책이 있었다면 저는 날 새면서 봤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웹툰에 빠져 있는 것처럼 옛날 우리는 만화책에 이렇게 순정 만화 이런 소설 조그마한 손바닥 네. 소설책에 빠져 있던 그런 책과 연결된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는 네, 기억이 저도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덕분에님처럼 저는 용돈을 받으면 한 달 용돈을 받으면 그냥 일주일 만에 만화방에서 다 탕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화방에서 탕진할 정도는 아니고 나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 그 동문 헌책 도서관에 네. 비디오 테이프 감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DVD, 네, 음. DVD랑 LP 전축을 통해서 LP도 들으실 수가 네.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주 정말 그 보석 같은, 제가 처음에 거기 갔을 때 보석을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도서관이었답니다. 저도. 저의 기억 속에 동문 사거리 책방 거리는 청소년 시절 참고서, 책, 그 시절에 하이틴 로맨스, 손바닥 조그만한 로맨스 한참 그거 보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애들 아이고. 아니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아하. 그래가지고 작은 책 같은 것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서점에서 구입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책들은 헌책방에서 구입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있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 외관은 굉장히 현대식이잖아요. 네. 진짜 근데 이뻤어요. 그 안으로 색깔. 들어가면 각각의 이런 그 코너가 정말 옛날과 현재, 미래가 다 엮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헌책방 사장님들하고도 사실은 많은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예전에 그 거리가 한 곳만 있었던 게 아니라 헌책방이.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도 지금은 나고 있고 헬리님이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 아까 몰래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청취자님들이 지금 들으시면 몰래 보여줬던 거 저도 보여주세요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죠? 저한테도 몰래 보여줬답니다. 사실은. 정말요? 다 몰래 보여주시는구나. 모두 다 몰래 보여줍니다. 진짜요? 네. 저는 안 보여줬습니다. 얘기 한 사람만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날 사람들 좀 많이 와서요. 그 설명하기 바쁘셔가지고 저는 그걸 잠깐 까먹지 않았을까요? 제가 다음에 가면 꼭 보여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괜히 말을 꺼냈네요. 네, 저는 그리고 가슴이 콩닥콩닥 코너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도서관에서요. 옛날에 왜 금기책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빨간 머리엔도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샬롯의 거미줄하고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책이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샬롯의 거미줄은 뉴베리 아너상을 받았던 책인데
왜 금기책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금기인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래, 갑자기. 일단은 우리는 제가 한번 검색해서 검색을 해보시고 만약에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오케이. 사랑의 하트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어우, 좋은데요. 네. 동문 헌책 도서관에 대한 그 매력에 푹 빠지는 동안 우리가 또 가야 할 곳이 있죠. 네. 네. 궁금하시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전통문화와 관련된 전시, 공연, 강연 등 이루어지는 복합문화 공간인 한국전통문화의 전당에 헬리님과 같이 다녀왔는데요. 전통문화 전당을 투어하기 전에 안내 데스크에 가시면 스탬프 투어가 준비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관람할 때 관람의 재미와 놀이처럼 더욱 신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을 하면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찾아서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하고 나서 선물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선물이 궁금하시면 방문해 보세요. 스태프 투어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선물도 있다는데 네.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네. 다 미션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아 미션 완성 못했어요? 네. 그 미션 완성하면 뭔가 헬리님이 네.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고 선물을 받았는데요. 근데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와서 체험을 해보세요. 아 네, 비밀입니다. 네, 비밀이에요? 아쉽게 좀 남겨놓을게요. 알려주지. 싫어. 우리 녹음 끝나고 알려주면 안 돼요? 네. 그건 생각해 볼게요. 자, 음. 전주문화관은 전주의 역사 문화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영상과 일러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서로서 도시로서 전라북도에서 전주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조리 체험실인데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대 186명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엄청 크네요. 넓더라고요. 네. 시루방. 저는 거기에서 체험을 했는데 180명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한 40명까지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떡도 만들고 약과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군요. 또 있습니다. 또 좋은 공간이 있는데 우리놀이 문화공간 놀이집에서는 전통놀이인 윷놀이, 공기, 칠교놀이 땡땡땡, 암행, 어사, 출도요, 비석치기, 제기치기, 사학방치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9시 30분에서 다시 30분까지 진행되니 일요일날 공휴일은 휴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일 전주시 문화관광 도보해설 투어가 매일 오전에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도보해설 궁금하네요. 도보해설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네, 거기는 한옥마을 관광 안내소에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 누리집을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공원 전통문화의 전당, 연화정 도서관, 동문 헌책 도서관에 대한 소개와 소감 잘 들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시겠습니다. 노래 속에 다음 이야기 힌트가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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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만두, 써.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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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써, 써. 김치라면 넣고, 고기 두고 넣고, 조물, 양보다기 위엔 쏙쏙 넣어요. 언니 얼굴처럼 동그랗게
만두송을 듣고 힌트를 찾으셨나요? 이번 코너에서는 우리 지역 주변에서 먹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또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덕분내님, 크리스탈님, 헬리님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먹는 걸 좋아하는 덕분에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나름- 냠냠. 나름 맛집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헬리입니다. 오. 크리스탈 심? 네, 저는 입이 크리스탈 쌤입니다. 짧지만 먹는 걸 좋아하는 아니요, 크리스탈 아니요. 심 저는 아니에요? 냄새를 먼저 후각으로 먹고요, 청각으로 먹고요, 입으로 맛을 즐기는 오.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많은 걸 좋아하고 있어요.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네. 제가 다방색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동문 사거리에 있는 땡땡 다방이라는 곳인데 핸드드립, 융드립, 더치커피 전문점으로 되어 있었고 근데 저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쌍화탕을 마시고 왔어요. 어땠나요? 쌍화탕 계란 노른자를 주시더라고요. 그 계란 노른자가 들어간 쌍화탕이 먹고 싶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쌍화탕은 네. 노른자죠. 네, 노른자. 거기다가 약과 2개도 주셨었고요. 근데 이 다방이 굉장히 오래된 다방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좀 이제 저희 세대에 안 맞을 수 있다 했는데 나름대로 이 옛날 그 인테리어가 돼 있어가지고 잘만 찍으면은 이렇게 사진도 예쁘게 나올 것 같고 옛날 감성을 느끼면서 레트로네요. 네, 차를 마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뭐 이제 청이라든지 뭐 다른 차 같은 것도 직접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예인 부부도 왔다 가고. 네, 그래서 카페가 아니라 다방이란 말 자체만으로도 정감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네. 저도 기대하고 간 처음 다방이었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5점 만점에 몇 점? 한 6점. 5점 만점에 5점 6점? 만점에 오. 6점? 아, 5점 만점이었어요? 아, 그럼 나 잘못 육점? 들었네요, 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한 4점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신스 1952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벌써 71년이라니. 저보다 나이가 더 많더라고요. 나보다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많네요. 다들 젊으시네요. 서로 여기에서 막 동자가 돌아가는데 눈동자가 돌아가는데. 아니 잠깐 72년이요? 71년 됐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더 많네요.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간당간당했는데 아우, 일단은 아무도 나보다 몰랐을 많은 걸로. 텐데. 자, 다방하면 왠지 쌍화탕에 계란 동동 띄워질 것 같아서 기대하면서 방문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냐면 키오스크가 있어서 현대와 과거가 한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왜 주문 안 해주세요 했는데 기계가 딱 있는 걸 보고 아차, 제가 왜 저거를 생각을 못했을까. 다방이라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카페인데 카페 내부는 카페네요. 근데 이름이 다방이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저기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냥 제가 이런 걸 또 오랜만에 카페를 갔는지 그래서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다방에 나들이 한번 가보게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가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카페 내부에는 다방의 역사의 흔적들이 담긴 사진들이 있어서 지금이 아닌 과거의 다방의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차를 마시고 왔습니다. 다방하면 또 연상되는 그림이 있죠. DJ 머리 이렇게 올리고 한복을 입고 계시는 머리 분. 올리고 저 잠깐 세대 차이가 있어서 잠깐만 머리를 올리고 한복을 입으시는 분. 이날치? 아닌데? 누구요? 그 다방의 주인격 되시는 그 여자분. 마담 언니. 마담 언니. 아하. 그래서 그 옛날 오빠들은 또 마담 언니를 보러 가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화장 진하게 없어서. 하는. 네. 마담 언니. 그 머리 일명 훅가시 훅가시 넣는. 넣은 머리, 올린 머리. 맞아요. 훅가시 넣고 올린 머리 하시는 한복 입고. 거기 그 다방에 자판기라고 해야 되나? 다방에 옛날 가면 이 칩 같은 걸로 이렇게 배정 자리 배정이라고 해야 되나? 메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판이 있죠. 그거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그거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네, 그, 있어요. 그 마담 언니가 네. 그 뭐야 쌍화탕은 뭐 어떤 모양, 커피는 어떤 모양 해가지고 그 자리와 또 손님들이 그 주문한 것을
네네. 거기다 표시를 해두는 오. 그 판이 있어요. 진짜 다방이네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건 아니고 아, 그 역사성을 좀 보여주는 듯한 그 옛날 물건들과 옛날 함께 물건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도 지금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키오스트가 있으니까 그건 안 되겠다. 그죠? 그냥 코너에 옆에 음. 있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요즘 그 인스타 많이 하시잖아요. 네, SNS 네, 네. 하시면 그때 인증샷 한번 올리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키오스크를 이용하려고 카드를 꺼냈는데 사장님이 직접 계산을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뭐죠? 아니 저는 뭐가 되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외모가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평가하실 줄 몰랐습니다. 네네. 네, 와 지금은 다방이라는 명칭이 거의 사라지고 카페라고 많이 사용되고 있죠. 상호부터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나네요. 다음은 어떤 음식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 만두인데요. 그 중에서도 군만두예요. 바삭바삭하면서도 딱딱한 느낌의 그 군만두를 많이 연상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먹어봤던 것은 얇고 부드러우면서 이 만두피 안에 속이 꽉 차 있는 그런 만두였는데요. 정말 10개가 아쉬울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먹다 보면 어느새 더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인이 전주 나들이를 왔는데요. 70년 전통의 군만두 전문 중국집이라고 해서 기대하며 먹으러 갔습니다. 대부분 튀김 만두인데 여기는 손으로 빚은 군만두 집이더라고요. 군만두를 씹을 때 바사삭 소리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네, 사운드 좋게 해줬어야 돼. 죄송합니다. 만두 속이 풍성하고 육즙이 꽉 차 있고요. 간장이 없어도 간이 딱 맞더라고요. 만두피도 얇고 파가 들어있어서 느끼함을 잡아주며 담백하니 맛있었어요. 그리고 먹은 후에도 계속 그 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집 앞?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만두집이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군만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만두가 군만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들어갑니다. 군만두, 찐만두. 어떤 거? 군만두. 군만두. 군만두? 저도 군만두. 군만두. 네. 나는 군만두, 찐만두 다. 역시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먹부심이 있습니다. 찐만두는 전주 그대로 보이는 듯한 느낌이 수수하지만 속맛도 알찬, 내실도 좋고 외실도 좋은 그게 찐만두 같아요. 그리고 군만두는 두 분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바삭바삭 튀겨낸 만두피 속에 온갖 재료들이 어우러짐이 그냥 말 안 해도 아시죠? 침 흘리지 마시고 닦으세요. 그래서 전주의 군만두집을 소개했는데 두 분이 지금 소개하신 곳이 그곳이 맞다라면 전주 객사에서 다가교 쪽으로 가는 길에 군만두가 일품인 오래된 중화요리집이 있어요. 맞죠? 그곳이었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만두를 이렇게 열심히 먹고 다음 곳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잠시 네네. 만두 하니까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그곳에 갔던 그곳에 가셔서 맛봤던 그 만두에 대한 추억이 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저 시골에 살았는데 전주에 다녀오시면 꼭 그 펄프 그 도시락으로 맞아요. 만든 종이 나무 도시락. 예, 거기에 그 만두가 있는 것을 사다 주셨거든요. 살짝 건드리면 그냥 부서지는 종이결로. 아우, 아버지 생각도 나고 만두 생각도 나고. 근데 크리스탈 심이랑 헬리님은 모르는가 봐.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리액션이 없어요. 아니, 아까 도시락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는 봤어요. 나무 도시락도 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제가 맞아요. 그 전에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나무 도시락에 그 초록색으로 그 펄프 얇은 그 이렇게 위로 딱 열면은 열려요. 열려지는 네. 사면이 이렇게 탁 세워지는. 그렇죠. 그럼 그리고 네. 나면 그렇죠. 김이 모락모락 나오나요? 김이 아니 김이 안 나오는 김이 안 나와요. 군만두예요. 아 제가 찐빵이 먹고 싶은가 봐요. 찐빵이 먹고 싶으시구나. 찐빵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래요. 네, 이번엔 출발. 찐빵으로 출발. 네, 그런 게 있었다니. 찐빵. 찐빵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먹어봤던 찐빵은
50년대에는 할아버지가 운영하시고 35년에는 작은아버지 3대째 이렇게 이어오는 옛날 그대로 이어오는 그런 맛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입을 베어 무니까 찐빵 가득 앙금이 반갑게 인사해 주듯이 꽉 찬 속이 나와가지고 촉촉하게 저의 입 안을 부드럽게 달래주더라고요. 이 국내산 팥을 써가지고 어쩐지 맛있었어요. 아, 네, 가게에서 직접 앙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한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만들어준 찐빵 같았는데요. 엄마가 찐빵도 네, 저희 엄마 만들어주셨어요? 진짜 음식 솜씨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저희는 증조할머니하고 할머니 다 지금 몇 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와. 간식은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한과랑 이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종갓집이에요? 네, 맞아요. 오. 저희는 그걸 다 눈으로 봤고 먹어본 사람인데 저는 음식 솜씨는 좋진 않아요. 그 대신 아니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해.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팥 껍질을 걸러내고 정성스럽게 앙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먹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어준 그런 찐빵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맛있는 간식을 주로 엄마 덕분에 맛있게 먹었고요. 이번에 찐빵 집에 가서 먹어보니까 그런 맛이 났었어요. 딱 한 입을 딱 베어 무는 순간 엄마가 길러준 저희는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니까 팥도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그 팥 냄새와 그 맛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혜리님 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달면은 좀 싫은데 딱 먹기 적당할 정도의 그 단맛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요즘 분들은 단 걸 별로 안 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 번씩 가면은 손님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그리고 맞아요. 만약에 달다고 네네. 느끼면은 우유라든지 이런 음료랑 같이 마시면은 참 이렇게 잘 중화되는 느낌? 이루어져서 그런데 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달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여기는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라 천연인 거잖아요. 자연의 네. 단맛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워낙에 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배우자나 아니면 집안이 빵집으로 시집을 보내야 된다.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전주시청 근처에 제가 지금 소개하는 곳이나 두 분이 다녀오신 곳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직접 재배한 전주시청 근처에서 찐빵집, 그냥 찐빵집이에요. 그 찐빵집 가게 안에는 먹을 수는 없고요. 오직 포장만 할 수 있는 속이 꽉 찬 팥소가 달지도 않고 적당한 당김이 포근포근한 찐빵. 지금도 침이 고입니다. 이제 또 네. 물짜장을 소개도 해드릴 건데요. 너무 맛있겠죠.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막 지금 막 먹는 얘기하니까 네. 미치려고 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여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물짜장 저는 이제 안 매운 걸 시켰어요. 근데 이제 먹고 나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로 볶아가지고 육수를 넣고 조리해서 이 불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새김질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입맛을 다시 이렇게 돋궈보니까 그 말을 듣고 다시 맛을 보니까 정말 불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강하게 나지 않고 약하면서도 네 맛있게 났고요.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전국 3대 차이나타운 중 하나인 전주 그곳의 물짜장 원조집에 갔다 왔는데요. 저는 물짜장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물짜장이 순한 맛, 매운맛이 있는데 저는 순한 맛으로 먹었어요. 매콤한 건 좀 못 먹는 편이었거든요. 추운 겨울에 먹기도 좋고 걸쭉하고 진한 맛이 좋았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가리비를 사용해서 그런지 더 맛있게 먹었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로 맛있는 만두와 찐빵, 물짜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낭만무지개에서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점심은 물짜장. 세 분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좋은 소식 가지고 만나 뵙기로 하죠.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떴다 무지개 행사 소식 소개입니다.
크리스탈 심님이 2월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겨울방학에 아이들과 같이 체험하고 공연, 관람할 수 있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진박물관 소식인데요. 어진박물관은 실감 콘텐츠 체험관이 2032년 6월 30일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이 고해상도 몰입형 실감 미디어 등 자체로운 실감 콘텐츠를 갖춰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방학 동안에 아이들과 한번 나들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람 시간은 동절기인 11월에서 2월은 오후 6시까지, 하절기는 6월에서 8월 오후 8시까지입니다.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경기전에 입장하셔야 관람 가능합니다. 공지사항으로는 어진박물관은 현재 중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 중이더라도 박물관은 정상 운영되며 공정에 따라 일부 휴관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연 소식입니다.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하나, 둘, 셋, 김치 창작극 공연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힘이 들 때 서로 의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서정적인 연극입니다. 공연은 3월 4일까지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합니다.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후 7시 30분, 토요일은 오후 3시와 7시 2회 공연이고요. 일요일엔 공연이 없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하며 입장료와 자세한 사항은 063-282-1033으로 문의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전시 안내입니다. 예술하는 곳 팔복예술공장, 전주시 전주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팔복예술공장 A동 EF 전시실 B동 이팝나무홀에서 우연의 시차를 2월 26일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팔복예술공장 정보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떴다 무지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탈님 목소리도 아주 힘드실 텐데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너무 기침이랑 지금 나는 걸 꾹 참고 있어서 너무 좀 많이 잘하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불현듯 겨울에는 양지 바른 곳에 쭉 늘어서서 해바라기 하며 깔깔대던 일, 춥지 않은 계절에는 넓은 마당에서 땅 따먹기 하며 놀았던 일, 단수수를 잘라 껍질 벗겨 먹고 동네 친구들과 놀았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동안 살아내느라 잊고 있었던 시절의 기억이 나는 것은 아마도 이 시간 추억의 장소와 음식들, 추억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싶네요. 지나간 시절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기억 창고 한쪽에 곱게 자리합니다. 언제라도 꺼내볼 수 있게요. 지금까지 삶에 지치고 버거울 때, 어깨가 무거울 때 잠시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수다 떨며 차 한 잔의 여유와 위안을 드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낭만무지개였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를 들으며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힘내세요.